땅을 이렇게 어떤 개간하거나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로봇인데, 땅을 개간할 때 호미 같은 거나 이렇게 뭐 개간하는 게 있겠죠. 작은 건 호미 구조가 되겠고, 아니면 그냥 여러 개 호미가 10개들 팍팍팍팍 치고 나가서 땅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아래를 뒤집어주고 거기다 심어주는, 아래를 뒤집어주는 기능만 있어도 상당히 일손을 덜을 텐데요. 완전 짱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서 이렇게 땅을 갈아주는 거죠. 이거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땅을 이렇게 갈아줘가지고 이렇게 간다. 뭐 자그만 이만한 로봇부터 시작을 해요. 작은 밭이면 작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이즈별로 다 있고, 그 카메라 인식, 가로 세로 높이로 뭐 사람이 조종해도 돼요. 안식화 방식으로. 그렇지만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땅 위치를 어느 정도 어느까지 계산을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스크린으로 딱 디스플레이장 찍어주면 거기만 딱 해줘요. 얘들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카메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를 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포인트 찍어주면 거기를 가로 세로 또 좌표 수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탁탁탁탁 뭐 이렇게 회전하면서 땅을 갈아준다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면서 호미를 탁탁탁탁, 호미 5개 탁탁탁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딱 물러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곡괭이 같이 좀 필요한 거 강력한 힘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건 또 그것대로 비싸게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파종 기계도 뭐 이렇게 파종을 이렇게 심는 건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기계도 카메라 인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것을 따라하면서 씨앗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계속 샥샥샥 덮어주고, 떨어뜨리고 샥샥샥 덮어주고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씨앗 파종 이런 것들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모종 있다. 모종 같은 것을 딱 해갖고 딱 이렇게 심어줘요. 모종을 제자리에 이렇게 흙을 딱 척척척 파가지고 씨앗을 심어도 되고, 모종을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탁 호미로 찍어갖고 걷어낸다. 아니면 유행 돌려갖고 이렇게 옆으로 던진다.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어쨌든 구멍을 파가지고 씨앗 파종하는 데는 그렇게 깊이게 팔 필요 없어서 모종을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서 딱 기계장치라서 탁 심어주고, 그다음에 씨앗을 탁탁탁 덮어준다. 그다음에 뒤로 딱 물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한다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인식으로 로봇, 무인 자동 농사 로봇 이런 거지, 또는 과수원 같은데 과실 따는 거, 이거 카메라 인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카메라 인식이 중요한 게 열매 딸 때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위치에 장대 같은 것이 쭉 올라와서 해당되는 것을 딱 잡고 과일을 사과배다 이렇게 등등등 이제 딱 딴다. 이 방식이 돼. 딱 따가지고 딱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던져놔도 괜찮은 건 던져고, 딱 따가지고 놔둬도 그냥 굴러 떨어지거나 이런 건 그런 것들하고 잡 같은 것도 따가지고 지금 바구니에 던져놓은 바구니가 쥐익 내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 이렇게 옆으로 딱 가면서 이렇게 딱 보고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수면 어디 위치에 어떤 방울토마토 달리는지 알고 로봇발이 가서 딱 따고 이렇게 딱 그다음에 옆으로 바구니에 툭 던져놓는, 얘가 딱 가져. 그렇죠.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같은 거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시장이 클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모든 방산무기는 전부 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입체냐 아니냐 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입체냐 아니냐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을 각각 이렇게 보듯이 사물을 각각 보지 않아요. 그것은 크기를 따라 분별을 하거나,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격의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 이런 걸 따라서 데이터가 그 사람에게 저장되어서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할지도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호텔 서비스 로봇, 식당 서비스 로봇, 또 손님을 기억하고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물류센터나 편의점 마트에서도 사람이 하듯이 물건을 이렇게 고객님이 딱 물건 집어들 때 사람이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몇 개씩 이제 알잖아요. 카메라 인식도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것을 계산까지도 자동해줘요. 엉뚱한 데 주머니 쓱 넣으면 뭐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가 경보를 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 들어간 계산까지 해주고,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 이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각각 사물을 분별하고 각각 대응 방식을 넣어줄 수 있다는 프로그램 설정으로 프로그램 이렇게 대응 방식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카메라 인식에서 드론 같은데 카메라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 모든 다른 데도 다 돼요. 전투 무인 전투 차량, 무인 전투 로봇, 무인 전투 배, 무인 전투 함정, 무인 전투 비행기, 비행체 또는 드론 이런 데다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사람이나 차량이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일련 번호를 달아서 추적하고, 군복 입은 사람만 특정 지휘관에 이렇게 어떤 CCTV 같은 것도 눈, 코, 이 메시지 이렇게 각각 사물을 분별하거든요.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되는데요. 색깔도 이렇게 위치를 따라 여기 색깔 있고 여기 색깔 그렇게까지 구별을 해요. 제 방식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카메라 모든 디스플레이 가로 세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차량을 추적하면서 다섯 군데 지금 거기만 쫓아다니면서 사상을 하거나 뮤비 찍을 때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뮤비를 자동으로 찍어줘요. 이렇게 드론이 해도 되죠. 드론에다가 이 기능을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폼, 미니 자동차 같은 거 미니 움직이는 플랫폼에다 카메라를 앞, 뒤, 좌우 이렇게 쭉 위로 쭉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 미니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사람 밀라고 얘기하는데 걔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집단 얘기 드라마 찍는 거기만 쫓아다니면서 각도별로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디지털 캠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를 4개다 그러면 각도별로 다 찍어가지고 하나의 플랫폼 안에 이것을 신호를 통합시켜서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 꽂아가지고 신호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거를 이렇게 통합시킬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카메라는 이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각도별로 찍어서 하나로 통합식 이거를 스마트폰 거치대 또는 카메라 삼각대다 그러면 이거 카메라 삼각대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했다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되게 좋죠. 수동은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임 또는 여기다 바퀴를 조그맣게 달아가지고 큰 어떤 플랫폼 차량일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미니 RC카도 있잖아요. RC카 방식으로 돼갖고 안정적으로 흔들리지만 않게만 하면 되죠. 흔들리지만 않게 도로면이 좀 평탄하거나 해야 되겠죠. 흔들리지만 않게 해서 쭉 앞으로 갔다가 레일식으로 해야 되다가 레일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전후좌우 움직일 수 있으면서 레일식으로 하면은 레일을 그냥 깔아가지고 미니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 이렇게 삼각대나 거치대를 쭉 올렸다 내렸다 옆으로 갔다 했다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레일 깔아가지고 바퀴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이 뭐하러 밀 필요가 있냐. 레일 까는 방식이면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영화 찍을 때도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레일 깔아가지고 이렇게 딱 움직인다. 그러면 드론에다 장착해갖고 각도별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지가 고도를 낮추거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고도를 낮출 때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하고요. 전 세계로 수천 저번에 수백 저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2, 0.3cm 가로세로 좌표 수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우주 지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잠수함도 그렇게 움직이고요. 또는 이렇게 땅속 지도도 만들어서 구청에 공사할 때 그 지도를 주면 거기서 매설하고 있는 걸 피해서 이렇게 공사한다든지 상하수도관, 사람의 몸체, 의료 영상 정비, 카메라나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건물에다가도 이게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센서 방식이 뭐가 필요했냐라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도 저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것이 이렇게 어떤 그렇죠. 계속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차량이다. 사람이랑 크기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걸어있을 때 거리가 얼마다, 건물이 얼마다. 이거를 이렇게 이 카메라 인식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그러면 센서가 필요 없어요.
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게 어떤 그 차량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런 CCTV나 제가 열화상 카메라에 탑재할 수 있다. 그렇죠? 전파를 쏴가지고 군에는 좀 출력이 좀 센 게 뭐 거리가 멀리도 카메라 인식만 아니라 경보까지 해주는 이런 CCTV가 필요하다. 그럼 차량에도 이렇게 카메라 딘타 전파를 쏴가지고 부딪힐 것 같다. 그렇게 움직임의 동선을 이렇게 카메라로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을 파악해서 경보를 울려가지고 화면을 그쪽을 잽싸게 클로즈업해서 표시를 해줘요. 카메라를 돌려서 위험한 것들을 뭐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인식 하나로 다 할 수 있지 뭐 센서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카메라 인식 하나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한다. 이게 이제 휴머노id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어떤 전투 로봇, 자율주행 전투 드론, 자율주행 전투 배 이렇게 자율주행 전투 차량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사일이나 포탄 이런 구조에도 거기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달으면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겠네요. 또 그렇죠. 미사일 달아도 미사일을 그 카메라 인식으로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제 방식에 잡혀 시저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위치를 공격할 때 카메라 인식으로 어떻게 자기가 움직일지 되는 그러면 그 미사일을 갖다 움직여야 되거나 포탄을 움직이는 구조가 있으면 되거든요. 바다 같은 데는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폼을 이렇게 있으면 되고 뭐 오래가는 기라 같은 데 움직이는 플랫폼을 탑재해 가지고 제가 이게 프로펠러 방식이나 그 방식을 두 개를 동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해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파로 깨울 수 있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RC카 같은 방식으로 해서 폭탄 배달 RC카가 이게 어떤 슈리탄 배달, 슈리탄을 시간 넣어가지고 타이머를 넣거나 전파로 폭발시킬 수 있는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래서 박격포나 뭐 자주포탄, 한포탄, 항공폭탄 상관없이 타이머를 넣으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그것을 전파로 깨우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데도 가능한데요. 다이너마이트 폭발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타이머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타이머 아니더라도 저기 전파로 깨워가지고 5초 대기 그래서 안전도 도모할 수 있고 10초 대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파로 깨워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구조를 자주폭탄, 어떤 탱크포탄, 다큐포탄, 수리탄, 유탄 발색, 유탄, 폭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특정 고도에서 터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이다. 폭탄에다가 장약이나 폭약가루 또는 다이아몬드 가루도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융합열을 만들어서 융합적으로 만들어주면 사정거리도 길어지고 폭약 위력도 세집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액 분말이나 가루 구조를 넣어서 그것도 대중소로 하나나 둘, 셋을 융합하여서 위력 있는 폭탄을 만들 수 있거나 장약의 사정거리를 섞어 넣어서 늘릴 수 있거나 수소산소 가루나 이렇게 캡슐을 넣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모든 포탄 구조 이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포탄이나 이런 부분들에 총알이나 미사일이나 어뢰나 이런 앞에 이런 모양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뒷포낭을 앞에 약간 무겁게 해주고 뒷부분은 양 옆에 측면만 무겁게 해줍니다.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볼록한 줄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모든 포탄, 미사일, 비행기 동체에도 사용하고 할 수 있어요. 바람이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요. 총탄, 포탄 할 수 없이 미사일, 어뢰 같은 것도 그래서 미끄러운 코팅액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전달이 안 돼서 미끄러지게 하는 기술. 압력이 전달 안 돼서 항속거리를 늘리거나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여기에서 빠르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박격포탄이나 모든 포탄 구조에 이게 쌌잖아요. 쌌으면 그 안에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장약이 폭발을, 재폭발을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여러 개를 폭발 구조를 넣어주면 시간차를 따라서 안에서 장약이 폭발을 하면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수소산소 캡슐일 수도 있고 수소산소가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화를 하여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자탄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미사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사일도 그 안에다가 수소산소를 캡슐을 이렇게 좀 작은 연소 기관을 놔서 폭발을 하면서 마저 막판에 스포트로 꽂아준다든지 속도를 빠르게 해서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어뢰 같은 것도 그렇고 포탄도 그렇게 포탄 안에도 이렇게 장약 구조로 터져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스포트를 빨리 해서 뚫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총탄에도 가능하다. 총탄에도 미니로 속도를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지 작은 연소기관이 그 안에서 타면 되니까요. 뭐 장약을 넣어서 순간적으로 발화를 해서 딱 타버린다. 시간차를 따라서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이게 미사일, 어뢰, 포탄이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공폭탄이나 수리탄, 박격포탄 안에, 자주포탄에, 탱크포탄 안에 작은 콩알탄 구조에 백린탄을 넣어주면 불 붙는데 짱이죠. 공포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연장포 같은 거를 수리탄 다연장포인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규모를 볼까요? 전 세계 전 세계 다이너마이트 시장 구도를 봅시다. 그래서 2030년 240억 달러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여기 전파 방식으로 끼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도 가능한데요. 언어프 시킬 수 있게 해가지고 다른 데 심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박격포탄이나 슈리탄, 기타 포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타이머를 놓거나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자주포탄, 탱크포탄, 유력이 세겠죠. 항공폭탄도 동시에 터지면 특정 고도에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누르면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전파로 터지게 하는 이런 기술을 쓰는 다이너마이트, 대인전화, 대전차질에 슈리탄, 박격포탄, 포탄의 종류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슈리탄, 박격포탄 이렇게 묻어놓거나 건물에 장착해서 나와서 터뜨려도 되죠. 시합폭탄이 따로 필요가 없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클 것 같은데 다이너마이트 시장 구조는 한 240억 달러 이렇게 하고 폭약 가루도 대중소로 넣어줘요. 장약이나 어떤 폭약 가루도 대중소로 넣어서 융합열을 만들어줍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소산소 가루를 넣어준다든지 캡슐을 넣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세계 폭탄 시장 규모, 전세계 폭탄 시장 규모를 볼게요. 2031년까지 388억 달러인데 항공폭탄에 그래서 더 강할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탄 구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총알 시장 규모 27.83억 달러. 그래서 38억 달러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세력 탄약 시장 규모는 한 299억 6천만 달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 세계 미사일 시장 규모를 볼까요? 미사일 시장 규모 이것을 2029년까 852억 2천만 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같은 데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멀리 전송하는 기술을 이렇게 포탄 미사일 다 되는데 홈을 파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볼록한 줄을 만들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데다가 총탄, 포탄, 미사일 같은데 어뢰 같은데도 작은 연소 기관을 하나 둬서 장약이 폭발해서 뒤로 막판에 추진하는 구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수소산소 캡슐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짱 좋죠. 전 세계 자탄 방식에 들어가는 폭탄 구조를 대중소로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더 융합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슈르탄 발사기를 하나, 둘, 셋, 다 단장 10개짜리 놓으면 좋겠죠. 박격포탄도 5개나 10개짜리, 3개짜리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던져지고, 이렇다 앞으로 모든 총알, 기관총이라든지 박격포탄이라든지 탱크, 뭐 자주포탄, 항공포탄을 쏠 때 플랫폼이 이제 지상에 쏠 수도 있고 장공기에 쏠 수 있는데 가로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으로 좌표 시자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움직일 거래 사람이다. 사람을 이렇게
암살용 저격 차량 총이다 그러면 기관총이다 그러면 사람 움직일 범위 이렇게 해서 미리 쏴버리거나 움직일 범위를 프로테지로 생각해서 미리 동시에 요격합니다. 항공 상대방이 비행기를 요격하거나 드론을 요격할 때도 그렇게 하고 차량 요격할 때도 이 방식을 카메라 인식으로 하시면 대공방어망 같은 데도 좋겠죠.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시죠. 그래서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시죠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 1cm나 0.1cm 이거하고 연동해서 한다는 거죠. 미사일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드론도 그렇고 비행체도 이것을 쓰시면 이 좌표하시죠 방식의 내비게이션 지도를 만들고 보이는 화면을 카메라가 연동해서 가로 세로 좌표하시죠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많은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을 그 얼굴을 파악하고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라서 그거를 저격할 정확히 저격하는 저격함 또는 대공 방어망 이런 것도 자주 탱크 포탄, 자들 포탄, 이렇게 기관총, 항공기 기총소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여기서 하시면 전 세계 되겠지,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미사일 시장 규모도 미사일도 이걸 탑재를 해요. 그래서 포탄 같은 데도 이거를 이렇게 GPS 대신 이 좌표와 수제방을 넣어서 정확하게 포탄이 플랫폼이 있다, 작은 날개에서 지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포탄을 지가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어서 각도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쪽 연소실을 장을 터뜨려서 그쪽 방향을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좌표와 수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연료를 좀 탑재하고 있으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미니 작은 연소기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수소산소로 하든 장약으로 하든 뭐라든 간에 잠시 추진할 때 각도 방향만 틀면 된다니까요. 네. 카메라 인식으로 다 해요. 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인식을 못했을 때는 위성 같은 플랫폼 같은 데 드론에서 위치를 전송할 수도 있어요. 네네. 전 세계의 GPS 시장 규모 전 세계 GPS 시장 규모가 지금 1292억 달러 2023년인데 크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시장이 바로 제 방식인데요.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의 가로세로 높이로 짜서 1cm나 0.1 좌표 수저 방식 내비게이션 맵지도,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만들 수 있고 카메라부터 디스플레이 장치까지 전부 다 카메라도 입체는 아니냐의 방식을 따르고 가로세로 좌표 수저 이것과 연동해서 합니다. 모든 방산 무기는 이거 다 씁니다. 에이사 레이더도 전 세계 글로벌 GPS 시장 규모가 1292억 달러다. 모모 아이 이런 것을 스마트홈이나 손목 같은 기타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거리가 떨어지면 경보를 이룰 수도 있고 누르면 불빛이 번쩍번쩍 살려주세요 사이렌 소리 날 수도 있고 등산기기나 전환할 때 좋겠죠. 이것도 쓰시면 되겠어요. 로봇 같은 것도 스스로 서로 위치를 이걸로 알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짜서 전 세계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나 다른 지도 업체도 이걸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닷속 지도도 다 가능해요. 바닷속 지도 다 가능하다. 일리가 들어서 암초가 얼마이고 어느 쪽이네 바닷속도 카메라 찍어갖고 이렇게 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받아서 어디다 이렇게 물건을 놓고 오면 거기 위치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가 찾아올 때 통신 구조 없이도 물결이 떠내려가지만 않는다. 매복 심어놓고 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GPS 시장이 2023년 1292억 달러 이걸 쓰시면 제가 이거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모든 시장 구조에 있어서 가로세로 좌표하시죠 방식은 입체는 아니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일 범위와 움직이지 않는 범위를 쓸 수 있고 사람이나 물체를 각각 대응하는 구조도 넣을 수 있다. 기억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율주행 차량 방산 모든 구조 드론이나 방산 전투 차량도 다 이거 쓰게 돼 있어요. 진공 청소기 같은 것도 이거 쓰게 돼 있어요. 달아가지고 가로세로는 좌표하시고 원형 진공 청소기 그래서
지가 좌표를 스스로 짜요. 그래서 두 군데 청소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경로를 설정할 수도 지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하고 이것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로봇에도 적용하거나 드론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에서도 이게 시장이 큰데 이거 쓰지 마십시오. 네. CCTV 시장에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예측하고 상대방 움직일 뭐 속도 이런 것을 속도는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 앞서 방식 움직이는 것을 보면 속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것도 상대방이 자동차다 그러면 뭐 센서 방식으로 인식을, 전파 방식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물체 크기를 데이터 학습으로 인식을 해서 그에 따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A사례에다나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전파를 이 정도 전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길이를 가더라 저렇게 전력을 가더 이 정도 세기로 했더니 그걸 데이터로 계산해 가지고 상대방 전파가 사라진 지점을 찾아서 어떤 그거 스텔스 전투기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은 이제 반복해서 사라지면 그걸 위성 카메라로 그쪽으로 본다는 거죠.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움직일 범위를 이제 계산하고 속도도 계산해서 미리 쏴버리거나 이렇게 요격을 이렇게 여러 군데 쏴서 요격을 프로테지를 따라서 여기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GPS를 대신한 시장 규모다. 이 방식은 이걸 누구나 쓰게 돼. 의료 영상 장비부터 수술하는 장비,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가로세로는 잡히는 수자 방식으로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 가공 장비, 레이저 시각 장비 이런 데도 이걸 전기용 집기도 카메라 달아서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100% 씁니다. 앞으로 이거 뭐 센서가 필요 없어요. 네, 카메라 인식으로 다 한다는 거죠. 물류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건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방식을 쓰시면 뭐 사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람 눈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되게. 그래서 사람 눈으로 다 보고 이렇게 해서 그 물체를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고 각각 인식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물건도 각각 인식해요. 그 물체 크기를 따라서 이거는 이것들을 인식하고 이거는 이것들을 인식하고 그 물체 크기를 따라서 먼저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딱 이렇게 그리고 과자도 종류별로 물체 크기나 그 내용을 보고 또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보고 이렇게 보고 알죠. 그것도 정보로 넣어줘서 모든 사물을 각각 기억하고 각각 대응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미래의 기술이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로봇 같은 데서는 뭐 내가 이거 물건 들었다, 이거 들었다 그러면 그 기억하고 그 숫자를 표시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묻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뭐 전투 차량이다 그러면 아니면 전투 드론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전투하는 방식을 5가지, 10가지 만들어서 자동 전투하거나 그것을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봤더니 이 좀 더 나은 방식이 발견돼. 그러면 그게 1순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시내 안두릴에서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았다. 제가 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찾았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1순위로 올려놓고 우선 나머지 해결했던 방법을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거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에 진화를 하는 거죠. 문제를 학습하는 이런 발전을 해가지고 AI로다, 로봇이다, 전투 드론이다. 그럼 이것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그런 방법을 따라 하시면 무게도 이렇게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 숫자화 시켜서 그 정도 자동으로 이렇게 무게를 들어요. 왼쪽, 오른쪽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해서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 이거 무게 들 때 이 무게를 계산해서 미리미리 무엇이 자동 프로그램에 넣어준다는 거. 의사결정을 빨리 하겠죠. 속도도 빨리 하고. 자전거 배울 때는 서투르지만 만약에 묘기 부리는 것처럼 글로벌 GPS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4,024억 달러 성장할 거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제가 만들었고 또 YTN은 어떤 업체가 상수도에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라고 파손된 거 이거 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이거 쓰지 마세요.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YTN에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20몇 개 광고를 내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대기업들 다 나와요 제 기술이. 그다음에 이거 어떤 태양광 전지를 해가지고 그 회전축 돌려가지고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 어떻게 같은 여러 겹 수십 겹 넣어놓고 그래서 이게 돌리는 거예요. 뭐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석탄으로 돌리든 뭐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돌리든 풍력으로 돌리든 태양력으로 돌리든 원자력으로 돌리든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전기로 돌리든 아니 그렇게 태양전지로 만든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돌리든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어떤 그 태양전지 업체가 그 자기 기술을 설명하지 않고 태양전지에다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ITN의 제 기술이 무단으로 저는 그 회사를 알지 못하고 그 회사는 그 기술도 설명 안 하셨어요. 네, 그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무단으로 쓰신 건데요. 국정원은 아직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 내고 계세요. 네, 주한미대상 오스런 건강 제 방송의 특성상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정부 출연 기관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파일, 오고 가는 파일과 이메일 이런 부분, 오고 가는 동영상 파일, 그러니까 암호를 설정해서 오고 하면 해킹을 할 때 상당히 어렵겠죠. 그 암호가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자기 음성 명령이 그 사람 얼굴만 딱히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파일에 금고 같은 데도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이렇게 파일을 열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카메라에 인식돼야지 파일을 열 수 있다 이 말이죠. 인터넷 어떤 이메일이든지 동영상 파일이든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 조정할 때도 돼요. 오늘의 동작 이렇게 열려라 참깨 오늘의 내일의 동작 이거 이렇게 자기 암호를 정해놓는다. 이럴 때 드론 조정할 때도 이것이 얼굴이 이렇게 보안이 되거나 또 현관문 디지털 키 회사문에 출입할 때 집안에 출입할 때 또는 자동차 문 열 때 자동차 냉장고를 사용할 때 금고 열 때도 할 수 있고 뭐 데스크탑, 스마트폰 움직이는 모든 가전을 움직이는 로봇을 움직일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고를 열 때도 내 얼굴이 아니면 이렇게 번호를 누르거나 이렇게 키를 해도 안 열리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고요. 비상시 이렇게 전원이 같다. 하나의 비상 주 배터리가 같다는 비상 배터리가 가동을 하면서 비상 기판이 가동을 하면서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 개념은 전기 자동차나 로봇, 드론 다른 데도 사용하고 비행체도 사용하고 또는 비상 연료통일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뭐 추락하지 않으면 돈 아끼죠. 비행체 같은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